부동산 신문유골지는 공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파트인데 분양가를 최고 4%더 올린대요. 최고 4%더 물론 물가 상승률을 정부는 이제 2%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4% 올린 것도 많이 올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막 30%, 막 자재비 같은 경우 막 50%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특정 품목에 그러겠지만은 요 4%만 올려가지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역마진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택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건설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할지 그것도 좀 문제겠네요. 아니면 사업 추진 자체가 잘 될지 안 될지. 땅 가격이 좀 낮은 데는 땅 가격에서 세이브 시켜서 공급이 좀 될 수 있겠죠. 땅 가격이 높은 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시장 엉망인데 규제란이 투기가 열지고 조정 대상 측에서 일부 해제되나 아마도 미분양 나고 청약도 뭐 이렇게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투기 가려지고 뭐 또는 조정 대상 지역들이 해제되고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곧 6월에 일부 지역이 해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올 12월에 좀 많이 해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하반기쯤 가면 부동산 경기가 더 많이 좀 나쁜 쪽으로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하락하는 쪽으로 좀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좀 돼서 해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노후주거지 최고 50층 계획개발 50원편 모아타운 첫발. 자, 아산 원주 비규제 지역서 내다 1만 가구 분양 이게 공급 많이 하네요. 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보다 개선되겠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는 하지 않고 분양가를 조금 4% 최고 4% 올려준대죠. 이런 거. 그다음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LH 고령자 다자녀 가구 세상에 전시임대 4,500호 공급한다고 하네요. 청주 SK뷰자의 해당 지역 청약 마감 최고 경쟁률 52대 1이네요. 손흥민 런던집 아파트가 얼마길래 손흥민 런던집이 얼마길래 서울 아파트는 싸다고 하네요. 손흥민 토트넘 집이 영국 중심부 떨어져. 영국은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서 영국은 아파트 문화가 아니죠. 그리고 주택 공급이 영국은 아예 좀 쳤습니다. 근데 경제 대국임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너무 안 돼서 유럽에서 비행기 타고 출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이 예를 들어서 뉴욕이 제1금융, 영국이 전 세계 2금융, 도쿄가 3금융 이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자세히 소개해 줄 소식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개선, 이딴 규제 하나의 주택시장 향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분양가 규제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자율이 빠른 속도로 상향되고 있고, 향후에도 더 많이 상향이 될 것 같아서 부동산에 침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이런 분상제라든지 임대차 개선을 요구해서 활성화될 요인이긴 한데, 뭐가 더 셀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워낙 크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매매 자체를 막 다 보류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그 이자율 때문에 부동산 거래도 침체되고 가격도 좀 하락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분양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분양 가격과 아파트 매매 시장 가격은 이중 가격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은 오르고 아파트 매매 가격은 좀 내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소식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기본형 건축비 인상, 주택 공급 확대하고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완전 면제하고요. 생애 첫 주택 LTV 80%까지 확대하고 청년층 미래 소득 적극 반영하겠다. 주택시장 최대 변수 금리 인상, 거래 절벽, 관망속 지속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잇따라 내놓으면서 1주택 주택의 시장의 형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시장에 대한 과당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는 새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정부는 우선 주택 공급 걸림돌을 꼽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개선하고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은 건설 자재비 상승분과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게 골자고요. 정부는 지난 20일 조합원 이주비 등 필수 비용과 전설 자재비 인상 분석을 신속하게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개선했고요. 또 이주비와 대출이자 영업손실 보상비와 명도소송 총회 개최 등 필수 소요 경비도 분양가 산정에 포함하도록 했고요. 분양가 심사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외부 인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했고요. 국토교통부 기본형 건축비를 선정할 때마다 레미콘 철구 내외 최근 현장에 많이 쓰이는 창호, 유리, 강화, 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을 반영키로 했고요. 매년 2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고시하는 것과 별개로 레미콘과 철근 가격을 합해서 15% 이상 오르면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고 택지비를 산정할 때도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심사했던 것을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간 전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 용권 면제한 등 혜택을 확대하고 계약갱신 청구가 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을 한도를 늘렸고요. 현재 2017년 8월 3월 이후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고요. 상생 임대인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고요.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고요. 정부는 무주택자 세대주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까지 올리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 연간 750만 원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고요.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방안, 정비사업 필수용 분양가 적정 반영, 분양가에 미반영된 것을 반영하겠다. 명도소송비, 주거 이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그다음에 조합원 이주 위한 금융비, 그다음에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 자재값 상한 공급외로 분상지 기본형 건축비 매년 3월 9월 건축비 조정 지수를 구성해 모든 품목 가격 조사의 기본형 건축비 금액 선정, 주요 자재 15% 이상 상승 시 비정기 조정도 가능하다. 1년에 2번 할 수 있는데 주요 자재가 15% 이상 해버리면 비정기적으로 조정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1년에 3번, 4번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분양가, 고분양가 심사, 인근 유사 사업장 등 시세 반영의 산정, 자재비 가산 제도가 있다. 분양가 심사 절차 합리화, 택지비 검증 절차 개선, 감정평가 및 협회 사전 심사하고요. 부동산은 단독 심사합니다. 근데 택비비 검증위원회 신설, 부동산은 해당 평가사 전문가 등이 택지비 평가 조기 완료하고요. 허그 분양가 심사 합리성,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준공 20년 이내, 준공 10년 이내, 심사 기준은 계략식 전개, 정부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청하고요. 생애 첫 주택 LTV 80% 확대 청년층 미래소득 적극 반영해서요. 앞서 정부는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 비율을 최대 LTV 80%까지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재 5억까지 아파트를 살 때 LTV 60% 적어 3억까지 대출 받았는데 오는 7월부터는 4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생애 최초를 비롯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금융 문턱을 낮췄습니다. 청년의 경우 대출 받을 때 늘어날 소득을 반영하기로 하고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정 총 부채 원리금 DSR 40% 규제가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적용과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연소득 3천만 원인 20대 직장인이 9억 원 서울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LTV 80% 이하 미래소득 인정 등을 적용해 대출 가능 금액이 2억에서 2억 5천까지 늘어나고요. 또는 5월 8월부터 보금자리 적격대출 등 최대 만기도 청년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되고요. 청년 신혼부부 여건이 만 39세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로 금리 연 4.4% 5억을 대출받아 40년 만기일 경우 월 이자 부담은 약 222만 원이지만 50년 만기일 때는 이자 부담이 206만 원, 약 16만 원은 낮아지고요. 이에 함께 정부는 16일 발표한 경제대책 방향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 부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요. 올해만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게 3억 원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가격이 14억 원 이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고요. 또 이사나 상속 등을 일시적 2주택, 1주택지처럼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고요. 주택시장 최대 변수 금리 인상, 추가 인상 가능성 높아 관망시 지속하고요. 최근 주택시장은 위축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매물이 쌓이고 있고요.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 치열한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래자 결핍이 갈수록 뚜렷해지고요. 서울부동산 정보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21일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635건으로 집계됐고요. 아직 등록 신고 기한 30일 남아 매매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을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분의 1 수준이고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6주 연속 내리는 편입니다. 한국 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주시는 88.8, 지난주 89.4, 0.6% 하락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 이후 매물이 쌓이면서 떨어진 뒤 6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서울 5대 권역 매매 수급 지수는 모두 하락했고요. 도심권, 동부권 지난주보다 지수가 각각 1% 하락했고요. 서부권도 82.8%, 0.5% 떨어졌고요. 강남권 94.5, 서남권 92.7, 지수가 90을 넘었으나 전주 대비 각각 0.0, 0.4 이렇게 하락했고요. 주택시장에 정부가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넉해서 거래절벽 속 간망 속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고요. 집값 고점 인식 확산과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부담을 느낀 1주택자, 무주택자 추가 매수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어 한국은행도 지주금리를 크게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거래 절벽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주택시장 간망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지금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금리 인상이라며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주택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경기 불황에 대한 물가 급등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전반적인 주택 매수세가 줄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고 집값의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대내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간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가장 큰 파급 효과가 뭐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집값 집값 끝물이라는 그 인식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요게 겹쳐져서 사람들이 지금은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심리가 더 훨씬 크게 반영됐죠. 부동산은 또 심리의 게임이기 때문에요. 이래서 한번 자 향후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본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